안녕하세요.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이죠. 위대한 유산의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고전이 우리에게 재산의 진짜 가치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부터 좀 볼까요? 때는 19세기, 바로 빅토리아 시대 영국입니다. 산업혁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를 쌓고 어떤 사람은 끝도 없이 가난해지는 그런 극심한 격차의 시대였어요. 사회적 신분이 말 그대로 묻은 걸 결정했죠. 바로 이 안개자욱한 런던의 거리가 이 이야기의 주된 무대가 됩니다. 이런 상상 혹시 해보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나를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준다면 150년도 더 된 이 소설은 바로 이 판타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툭 던집니다. 이 거대한 행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인공 핍의 인생을 쭉 따라가 보면서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볼 겁니다. 먼저 핍이 살았던 극단적인 세계에서 시작해서요. 그의 위대한 기대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마침내 위대함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어떻게 다시 배우게 되는지 그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디킨스의 극단적인 세계. 여기서는 어린 핍의 마음속에 야망의 씨앗을 심은 그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주인공 핍을 만나보시죠. 핍은 어릴 적 부모님을 잃은 고아예요. 그래서 유일한 가족인 누나와 대장장이인 매형 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대장간은 아주 소박하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과 따뜻한 애정이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요, 핍의 평온했던 세상이 곧 완전히 뒤바뀝니다. 바로 세티스 하우스라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낡은 저택에 가게 되면서부터죠. 거기서 핍은 결혼식 날 버림받은 상처로 평생을 살아가는 기이한 귀족 미스 헤비샴과 그녀의 양녀 얼음처럼 차갑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에스텔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핍에게 지금껏 몰랐던 전혀 다른 세계, 즉 신분과 계급의 세계를 처음으로 보여주게 된 거죠. 아,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어린 핍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한쪽엔 노동계급의 순수하고 진실한 선함을 상징하는 매형 조가 있고요. 다른 한쪽엔 핍이 그토록 선망하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상류층의 매혹적이면서도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에스텔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둘 사이에서 핍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드디어 핍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런던에서 변호사 한 명이 찾아와서 핍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익명의 후원자가 핍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행운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런던으로 가서 신사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앞으로 펼쳐질 핍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화두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런던으로 간 핍은 상류사회의 일원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변해가고 또 무너지는지 그 모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핍이 거쳐간 세 개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처음엔 정직한 노동과 애정이 있던 대장간이었죠. 그러다 신분 상승의 환상을 심어준 세티스 하우스를 경험하고요. 마침내 화려하지만 위선으로 가득 찬 런던 상류층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각 단계를 거치면서 핍은 정말이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런던의 자욱한 안개는 그냥 날씨가 아니었어요. 그건 핍의 도덕적인 혼란과 타락을 상징하는 거였죠. 핍은 새로운 신분에 완전히 취해서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아들처럼 아껴줬던 묘형 조까지도 멀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바로 신사라는 개념이에요. 당시 신사라는 건 돈 많고 지위 높고 겉모습 번지르르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디킨스는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그 겉모습이 과연 그 사람의 내면적인 가치까지 보장해 줄까? 핍의 이야기는 바로 이 외면과 내면의 깊은 균열을 파고들죠.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핍이 믿고 있던 모든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핍은요, 자기 재산이 당연히 세티스하우스의 미스 에비샴에게서 온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자신을 에스텔라와 맺어주기 위한 큰 그림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진실은 정말 상상도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핍의 그 위대한 유산은 어떤 귀족의 변덕이나 호의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가 어린 시절에 베풀었던 아주 작고 사소한 친절,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였죠. 바로 이 장면이 이 소설의 모든 것을 뒤엎는 대반전입니다. 핍의 후원자는 미스 헤비샴이 아니라 어릴 적 그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도 빵과 음식을 훔쳐다 줬던 그 이름 없는 탈옥수였던 겁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신사라는 정체성 전부가 사실은 사회 최하층 범죄자의 순수한 충성심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핍이 어떻게 자신의 진짜 정체성과 가치관을 다시 찾아나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환상이 깨지고 유산마저 사라지고 나서야 핍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진짜 부요함,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었구나. 변하지 않는 충성심, 그리고 용서, 사랑 같은 것들이 진짜였구나 하고 말이죠. 이 대사는 핍의 성장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매형 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조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야. 진짜 황금은 겉이 아니라 안에 있어. 이게 바로 핍이 온 인생을 통해 얻게 된 진짜 위대한 유산인 셈이죠. 결국 디킨스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위와 부, 성공을 좇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위대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소설은 그 답을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